그 당시에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안 좋습니다. 훨씬 안 좋아요. 아마 그때가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거 지금 타이밍에 팔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부동산 시장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네. 이제 말씀을 올해 상반기쯤에 나오셔서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졌죠.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고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다고 보세요? 벌써 상반기면은 거의 1년 만에 온 건가요? 네. 네. 제가 그때 좀 톤앤 매너가 바뀌었다고 김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안 좋습니다. 예, 훨씬 안 좋아요. 지금은 뭐 얼마가 하락했다, 뭐 몇 프로가 하락했다, 그런 수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일단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거래량이 없는데 특정 금액대가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 표본으로 삼아서 움직이거나 투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너무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특정 거래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인 건가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래 표본이 좀 확실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실거래가라든지 뭐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표본, 거래 표본이 너무 없으면 이제 투자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즉 기준점이 탄착군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지 좀 투자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것은 뭐 비단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지금 거래량 멸종은 어느 정도 상태인 거죠? 일단 작년 요맘때 대비해서 거의 서울 수도권은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지금 제 주위에 뭐 중개업이라든지 예전부터 해오셨던 그런 형님들 그런 분들이 거의 일을 잘 안 나가세요. 예, 그냥 거의 반폐업 상태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저부터도 그래요. 지금 제가 이 경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도 웬만해선 잘 매물을 내놓지 않지만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몇 개를 매물로 내놨었거든요. 근데 하나 팔리고 지금 한 두세 개 정도는 계속해서 보고는 있는데 여전히 팔리고 있지 않은. 그런데 그 매물이 그 단지 안에 있어서 상권 안에 있어서 제게 가장 좋은 컨디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계속해서 이제 보러는 오시는 걸 알아요, 제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잘 웬만해서는 잘 안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급매물 아무래도 내놓게 되잖아요. 급매물은 지금 어떤가요? 급매물도 무척 많은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은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급매물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가격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소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못하고 이런 분이 오시면 이거보다 더 낮은 매물이 있으니까 요거 좀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매물들도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매물들은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실수요라든지 아니면 그 단지, 아파트라면 특정 단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러면 전세 월세 시장은요? 전월세 시장, 네. 사실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 시장은 이 전세가가 일정 부분 이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하방 경지성,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전세가 자체가 거의 그럼요. 뭐 서울 수도권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하방 지지가 안 되다 보니 매매가 연동해서 내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이런 사실 전세가 하락은 실제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나 투기 수요가 개입될 수 없는 순수 사용 가치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두려운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만기 시점에 돌려줘야 될 전세금이 오히려 더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투자는 고사하고 지금 오히려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사실 똘똘한 채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똘똘한 채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강남 상구일 텐데, 네. 뭐 강남구, 서초구, 이제 송파구.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송파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그 중대형 평형으로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형 평형만 특별하게 가격이 튄다든지. 신고까지 쳤다면서요? 맞아요. 대형은. 네. 막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나? 네, 그런 여긴 것들은. 버티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아니라고 뭐 대부분 얘기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특정 평형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좀 어렵고, 뭐 강남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똘똘한 한 채가 맞지만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약간 그 세제적인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예전에는 8%, 12% 이런 허들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게 물론 뭐 아직 국회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규제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똘똘한 두 채. 이런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을 좀 가속화시킨 요인은 좀 어떤 게 있고, 자, 그럼 2023년도 만만치 않은 시장일 것 같은데, 혹시 2023년에 위험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시는 대로 금리가 가장 큰 문제죠. 네, 제가 지난번 인터뷰 영상 때도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금리와 심리.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근데 금리 자체도 좀 이런 뭐 오르는 폭이 어느 정도 좀 텀을 주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 폭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런 주거용 부동산뿐 아니라 또 금리의 직격탄을 받는 수익형 부동산들 시장도 뭐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해요. 2023년도 보시면 이제 금리가 우리가 뭐 상단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랑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지금 1.25% 정도 나잖아요. 미국이 4.5%고 우리나라 3.25%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에 이제 금통위 열어서 일단 최소 베이비 스텝 이상 나온다고 보고, 그쵸. 예, 최소잖아요. 뭐 빅 스텝이 나올 수도 있고 베이비 스텝 2번 갈 수 있고, 그러면은 3.75면은 거의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그때가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쯤 되면 더 이상은 올리기도 쉽지 않고, 사실 올려서도 안 돼요. 다 정말 무척, 저도 그렇고 힘들어지나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네. 대표님도 지금 그러면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좀 그때보다는 힘든가요? 사실 뭐 힘든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지만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제가 이런 뭐 실물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히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에 조금 대비는 예전부터 해오긴 했어요. 뭐 채권 투자라든지 아니면 좀 기존의 부채를 좀 많이 좀 상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또 더 오른다고 하면 저도 당분간은 투자를 완전 멈춰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하락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그럼 집값 어디까지, 언제까지 좀 떨어진다고 보시고, 2023년 한 해만 놓고 전망한다면? 집값 하락은 그걸 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좀 특정 기준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20%에서 25%, 거의 뭐 크게는 한 4분의 1 정도 하락한 곳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대단지 아파트들, 표본이 그나마 많은 아파트들. 또 지방 같은 경우 보면 2020년, 2021년 요때 코로나 이제 오고 유동성이 급격히 풀리면서 펀더멘털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돈의 힘,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최소한 2020년 초 정도까지는 그거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나만의 기준이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특정 아파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봤던 지역,
관심 있었던 어떤 특정 단지를 그냥 전고점 대비 한 70% 정도면은 매입해도 되겠다. 전세가율이 65에서 70% 정도 되면은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에 부합하면은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뭐 반토막 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물론 서울, 지방, 수도권 다 달리 움직이겠지만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10%, 20%더 급락한다 이러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물론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이제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으로 한 3%대 중반 정도 봤을 때 여기서 추가 급락이 10% 이상 더 내려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한 뭐 2027년, 뭐 네. 2030년 네. 이때 돼서야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네. 지금 2024년, 5년 이제 왜냐하면 하락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옛날처럼 길게 가긴 힘들다. 네네. 그다음에 정보도 요즘에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맞아요. 좀 짧아질 것이다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우세요, 대표님은? 저는 이 하락장이 뭐 2027년, 8년까지는 안 간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전망뿐만이 아니라 전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등기를 쳤어요. 경매로 낙찰받아서. 베팅을 한 이유는 저는 이제 최소 2년 후에는 이런 금리 인상 이슈가 많이 사그라들 것이고 또 전세가율도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이제 한 70%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매도자 입장인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자분들, 저도 매도자 입장이기도 해요. 예, 뭐 계속해서 투자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일정 부분은 이제 매도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애초에 그냥 팔릴 금액으로 내놓거든요. 그 단지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내놔서 이미 계약금을 받은 애들도 있고, 지금 뭐 중도금도 받았고, 잔금만 남겨놓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보기만 하고 안 팔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이런 하락기에는 금액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2012, 13년도, 14년도까지 경매 투자를 한참 하던 때였는데 그때가 약간 오버랩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제가 낙찰받고 속된 말로 이제 단타로 이제 매각을 하려고 내놨는데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상승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싸게 사서 그냥 싸게 내놓으니까 계속 팔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당시에는 이 개인적으로 유동성도 없고 막히면 다음 투자가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두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전세로 돌렸습니다. 전세로 돌려서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한 1년 후에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안 팔린다고 해서 가격을 계속 내리시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전월세나 아니면 뭐 내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좀 시간에 좀 더 베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상승장 때 이제 연끌로 사신 분들, 그분들 이제 또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그 이자를 만약에 혹시라도 또 금리가 더 오르고 해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연끌 하신 분들이 거의 우리 이 부동산 지난 정권들의 이런 정책 또 이런 갑자기 이런 미국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 연초까지만 해도 그런 시그널 전혀 안 주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리고 뭐 임대차 3법부터 해서 이런 복합적인 것의 피해자,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올라가고 전월세가 폭등한다, 공급 없다 이런 시그널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힘들어지시는 거죠. 이것도 제가 감히 뭐 조언을 드린다면은 이거 지금 타이밍에 팔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파실 타이밍은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래 지금은 이제 내가 다시 전월세로 시작할 수 있어. 이자 안 나가니까 화이팅! 이렇게 되기가 무척 어렵고요. 다시는 이 자산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최악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지금은 팔 타이밍이 아니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끝까지 막 죽어나가도록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규제 완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당근을 크게 주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주면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실수요들이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 일단 투자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근을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이게 좀 당근을 먹는지 안 먹는지 보시고 예, 좀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네. 좀 언제 팔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지난 상승장 때 고점에 파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현금을 챙겼기 때문에 지금 또 하락장 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굉장히 또 좋은 시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원히 부동산을 움켜쥐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뭐 부동산은 모아가는 거다. 뭐 절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또 부질없는 그런 말들이 돼버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익절은 늘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뒷사람이 어느 정도 먹을 것을 남겨주고 팔자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시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전세가 기본 2년이잖아요. 그럼 2년 뒤면은 이제 일반 세율로 바뀌니까 절세 측면에서도 이제 뭐 2021년도 7월에 샀으면 2023년 7월 이후에 팔아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내 상황이 아니라 수요 공급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매입 시점에서 특정 세금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속된 말로 이제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파는 시점에 공급량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를 좀 넉넉하게 뭐 2텀을 줄 건지 네. 아니면 조금 세금을 맞더라도 빨리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 현금 흐름이 좀 불안하다 또는 만기 시점에 이게 혹시 팔리지 않아서 역전세가 날 것 같다.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이란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조금 사람들이 이제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일단 아파트가 좋은 건 황금성이 보통 뛰어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황금성이 좋다. 근데 지금 황금성이 좋은가요? 지금은 아니죠. 아니죠. 네, 이게 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황금성이 좋지 않은 대상이 아파트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제가 최근 느낀 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주식, 뭐 코인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적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투자라든지 상가, 뭐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투자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뭐 돌려줘야 될 돈이 있을 수 있고 뭐 일시적으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팔 수 있는 걸 딱 보니까 주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절을 하더라도 얘는 바로 클릭 한 번이면 황금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서울 요지 아파트들은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황금성에 대한 재정의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만의 목표 수익률이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20%, 30% 항상 정해놓거든요. 그 정도에 부합하면 그냥 한번 매도하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언제 다시 집을 좀 사도 된다고 지금 보시는지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바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뭐 하락장인데 이게 하락 초입이냐 중간이냐 뭐 어떤 분은 그러던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상승은 없다. 그런 댓글이 있어요. 네, 그쵸. 이제 완전 부동산 끝났다. 끝났다. 네, 뭐 볼 게 없다 이제는. 집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죠. 그쵸. 근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일정 부분 이제 기간의 문제인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네, 너무 미쳤고 전세가도 내려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월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속된 말로 투자를 할 그런 어떤 유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기예금만 해도 적금만 해도 6% 뭐 저축은행 가면 7% 주는데 누가 뭐 상가 4%, 5% 꼬마 빌딩 심지어는 마이너스 수익 나는데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이런 금리 인상 시그널은 거의 이제 사라진다고 보고, 물론 뭐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냐 시장이,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또 이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네. 또 늘 이렇게 사이클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게스트 해주시면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도 이제 거의 그만 이제 멈출 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피크 치고 좀 내려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상단 목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요. 근데 누가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린 작년에 네. 올해 이렇게 금리 인상 할 줄 알았냐고. 그렇죠. 늘 예측을 빗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년 고점이 뭐 훨씬 높아진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금리가 6을 찍어버린다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한번 해봤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아, 고점은 그런가요? 찍는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올해 이제 이렇게 전망하신 분은 없었잖아요. 아, 없었죠. 네. 맞아요. 근데 참 조심해야 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아, 주식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네. 아, 그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나요? 네. 아, 그렇군요. 물론 뭐, 블랙스완이니, 뭐, 회색 코뿔소니, 그런 것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도 그렇고, 일정 부분 CPI 지수 보시면은, 결국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지금 이 사단이 뭐 끝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제가 투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그 완전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다 죽자는 건데, 굳이 그 다 죽여서 누가 뭐 이렇게 좋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제가 그 풍문을 듣긴 했어요. 이 제롬 파월 아저씨가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자이언 스텝 4번 밟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주식을 다 팔고 투자자분께 풍문? 풍문입니다. 풍문. 그 듣고 제가 속으로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상승장이 되기 전에 네. 그때는 뭘 좀 사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뭐 소형, 중형, 대형, 그다음에 뭐 지방, 서울, 경기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독자분들이, 투자자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본인이 잘하는 주특기, 잘 그동안 봐왔던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남들이 뭐 돈 벌었으니까 뭐 해보겠다. 사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리스키할 확률이 높고, 본인이 아파트 투자만 해왔다. 그러면 특정 지역의 섹터를 좀 바운더리를 좁혀서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하시고, 뭐 꼬마 빌딩 하시는 분들은 꼬마 빌딩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너무 거래량도 없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이제 분자라고 보면 분자 값을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뭐 특정 뭐 GTX가 뭐 개통된다, 뭐 개발 호재 지하철이 뚫린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분자 값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높게 좀 이렇게 관대하게 봤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자 값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웬만해서는 높게 보지 않아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분모값, 이제 들어가는 인풋 값이죠. 예, 매입가를 이제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 죽어나가는데 투자는 끝났다. 사실 이런 개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자는 보수적으로 보고 분모 값을 낮춰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지금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약간 진리처럼 느껴지는 멘트들이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첫 번째, 실거주는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요거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어떻게? 네.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 참 많이 많이 했었죠. 했어요. 맞아요. 너무 그 타이밍 잡지 마라. 맞아요. 어차피 내가 살면 언젠가는 오르니까 더.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절대 맞는 말이 아니죠. 네, 그런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예전에는 깊게 얘기 안 하고 약간 지인이 그렇게 물어오면 실거주인데 무슨 고민을 해. 그냥 직장이 무슨 노선에 있어, 지하철. 시청이야. 그러면 2호선 라인에 그냥 사. 약간 이렇게 좀 편하게 답변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만큼 이 실거주라는 것을 평생 팔지 않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집을 한번 사면 뭐 주거 결혼도 비용이 하고 꽤 많이 나가잖아요. 주거 비용도 많이 나가고요.
또 그곳에 평생 만족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애들도 커가면서 선호하는 학군지도 바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실거주도 조금 이렇게 무조건 사는 게 맞다. 이것은 좀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맞지 않는 말씀이 많네요. 그럼 두 번째는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말은 네. 요거는 요즘에 요거조차도 워낙 하락이 가파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아닌가 그렇죠. 이런 댓글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이게 뭐 그러면 그걸 집값을 짜장면으로 대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짜장면 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무척 낮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번 풀린 통화량이라는 게 없어지는 돈은 아니거든요.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값, 토지대. 예, 토지값도 웬만해서 빠지지 않고요. 또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건축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지금 같은 하락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기간을 얼만큼 이렇게 스프레드하게 넓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좀 넓게 벌리면 결국에는 그래도 우상향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